예, 안녕하세요. 예,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프라임법학원에서 그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굉장히 덥죠. 오늘 굉장히 덥고 또 이제 영상으로 또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어, 그 얼마 없으신 거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매우 커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진행을 하신 분들인가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지금 막 시작하려고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조금. 자, 실제로 이 그 신림동에서 커리큘럼 진행은 3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 3월부터 전 과목을 1회 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단계는 사실 모두 같진 않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3월부터 진득히 방향 잡아서 하시는 그 저희 종합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어, 좀 늦게 알아보신 거죠. 이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알아보는 타이밍과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까 예,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일단은 그 이제 여러분들 직렬이 크게는 사실 두 직렬이에요. 재경 직렬이 있고 일반 행정 직렬이 있으신데 그 공통 과목들이 있죠. 경제학과 행정법, 행정학이라는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나머지 과목들은 직렬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제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진행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 정확히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몰라요. 트렌드가 바뀌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략적인 공부 방향은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어, 벽을 몇 번이나 만나면서 그걸 뚫고 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오늘부터 2차 시험이거든요. 예, 이제 그 내년에 2차 시험을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답안지로 이제 작성하는 능력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될 리가 없어요. 이 2차 과목이라는 것이 1차의 허들을 뛰어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1차 허들을 뛰어넘은 다음에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제 좀 복합적으로 좀 지속성을 갖는 공부가 필요한 게 이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은 특히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속에서 이런 거를 보셨다면 거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뭐 2학년, 3학년 학부 수준의 이제 뭐 내용들을 측정을 해서 뭐 공무원으로 뽑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수님들은 사실 그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면 경제학을 출제하실 때 교수님들께서는 뭐 전년도 시험도 보시고 전전년도 시험 문제도 보시면서 이제 원하시는 테마를 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는 해도 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다.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시험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속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 어느 선까지 내가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도 1년 내내 질문들을 하십니다. 3개월 전에 질문을 했는데 3개월 뒤에 또 질문하고요.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질문하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1차를 좀 많이 하세요. 그때는 또 2차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하시고 뭐 질문을 하시고 그 3순환이라고 해요. 이제 1차가 끝나면 이제 3월부터 지금 6월까지 이 과정에서도 또 질문을 하세요. 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질문을 해도 답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공부를 해오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제 이 정도로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상태가 사실은 합격 이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도 내가 이제 합격할 자격이 있나?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과목이 주관식에도 있고 또 객관식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도 행정법도 행정학도 객관식 시험이 있고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공부의 출발은 같아요. 어떤 과목을 알아야지
내가 이제 그 다음 공부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론을 탄탄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교과서에 적어놓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에서 측정할 때 내가 필요한 소양이 따로 있고 또 객관식에서 측정을 위해서 조금 더 치사해요. 디테일하고 이렇게 필요한 소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주관식은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해 없이는 시험 문제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객관식은 이해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더 중요해요. 빨리 풀어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주관식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 과목에 걸쳐서 과목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답안지에 어필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이 있고 이제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공부법은 비슷한 그런 나머지 파생 과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이제 조금씩이라도 해오셨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과제를 이제 밟아 나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경제학을 뭐 객관식, 주관식, 막론하고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조금은 자신감이 이제 부족하겠지만 법 과목이 있습니다. 이 법 과목이 이제 어쨌건 이제 법학과가 없어진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감하고 생소합니다. 일단 법전이 보이고요. 법전은 읽어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법전은 읽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사례에서 이 법전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내가 매칭시키고 문제에 주어진 사례를 이제 그 뭐 판사가 내릴 그 결론을 끌어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맞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이해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학원에 이제 김정일 변호사님, 김기용 변호사님 계신데 이 두 분들이 실제로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른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암기가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도록 공부를 이제 유도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법 과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똑같은 글귀를 보고도 어떤 분들은 A라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그런 판례도 있고, 똑같은 사례인데 B라는 분은 모르겠다, 세모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어요. 근데 뭐 똑같은 다른 분은 안 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법 과목은 긍정설, 뭐 부정설, 뭐 절충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학계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장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어떤 사례를 보고 판례를 읽었을 때 요거 A, B, C라는 거 하나하나 중에 나는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A에 따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적힐 내용이 있고 C에 따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내용이 적히게 돼요. 따라서 이 법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내가 A와 B, C, 자, 어느 쪽을 선택하고 진행되는지 여부가 이제 판단을 내릴 때 공부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얽혀섞여 엮여 있어도 결국 내가 답을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그 논리를 보는 게 바로 법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아주 세진 않아. 내가 이제 법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죠. 자, 그런데 암기하면 되죠. 암기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어느 걸 적고 내가 어디로 여기 10명 중에 9명이 이쪽으로 간다면 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줄줄이 진행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필요한데 출발 단계에서 이 논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는 요 네모라는 내용을 꺼내서 사례에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이구나.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쭉쭉 진행하면 뭔가 쌓인다라는 착각이 들지만 많이 쌓인 게 아닌 그런 과목이 법 과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 과목은 그 암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이해의 역할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강의를 모든 내용을 한번 쭉 듣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해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안 돼요. 대학원 가셔야지. 대학원 가셔가지고 더 이제 우리나라 법계를 위해서 학문 연마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선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이제 이걸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지가 이제 법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거시경제학이라는 제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걸 비슷해요. 거시경제학도 문제가 이제 주어지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질문을 했는지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법이 그래. 법이 어떤 이제 논점을 꺼내라고 한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데 꺼내면 내 나름대로 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시경제학도 문제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들은 어떤 테마에서 나왔구나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테마들은 어디에서 내가 이 논점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답을 이제 제출을 하고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변별력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얘를 이해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야. 나 잔뜩 다 외워놨어가 아니에요. 거시도 마찬가지야. 다 외워놨어가 아니고 이게 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고 내가 이제 적어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사례가 줄글로 주어질 때 이거 지금 꺼내야 되는 상황이야. 거시랑 행정법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과목은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좀 잘 맞는 경향이 좀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암기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는데 도통 모르겠어, 어려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서 순환을 그래도 좀 많이 반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순환이라는 게 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적을 달리하고 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A에서 1부터 100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1부터 60까지 이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1부터 60까지는 굉장히 짧게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고 나머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3순환이라는 막판에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논점, 수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논점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면서도 레벨을 극상으로 찍는 그런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법 과목이고요. 행정학, 정치학, 뭐 정보체계론 뭐 다 비슷합니다. 얘는 논술 과목이에요. 이 논술 과목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이제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 별로도 선생님들 별로도 목적이 다르고 말하는 방향이 다르고 순환의 그 어떤 그 기준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 과목하고 행정학은 행정법이고 행정학인데 완전 다른 과목이에요.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례가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법적으로 답을 내릴 수도 있고 경제학적으로 답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제 행정학문적으로도 답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이제 일반 행정 직렬 분들은 이제 비슷한 공부를 좀 해오신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시면서 이제 뭔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내 나름대로 이제 논술을 하잖아요. 거기랑 좀 비슷해요. 근데 논술을 해 나간다는 건 이제 본인의 의지를, 본인의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 없이 생각을 담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학문인지 몰라. 뭐 정치적으로 답안을 적을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증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득실을 따져서 답안을 적을 건지 뭐 그러면 이제 과목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의 이제 기준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3년 전인가 입법고시 합격하신 이제 제 수험생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는 솔직히 행정학이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결국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내 의사라는 게 교수님들하고 완전히 다를 수는 없어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의도가 있고 그 중심이 있대요. 요거 이제 뭐 CR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이제 CR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나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줄기를 벗어난 논점만 막 이렇게 파헤치면 교수님은 인정하지 않고요. 이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들을 툭툭 치고 지나가면서 내 주장을 펴면 그런 이제 답안은 점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속성이 다르다. 이제 법 과목은 정말 철저하게 논리가 있고 법학 논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과목이라면 이제 행정학문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또 이제 시대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들도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된다. 시장이 주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흐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학에서 필요한 과목의 소양이라고 하고요. 이 논술 과목들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줄기가 다르거든요. 행정학문의 줄기가 다르고 정치학문의 줄기가 다르고 재정학도 행정학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고 학계에 많은 이제 저명한 이제 그 교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 기억해서 문제하고 호흡하여 내 주장을 펼친다. 이게 논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논술하고는 급이 달라요. 거기서는 이제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하지만 여기서는 학문을 정리한 다음 사례를 파헤치는 것이 이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르다. 법 과목과 행정학문이 다르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나만의 무기로 만들고 이해하고 중심을 잡고 과목의 중심, 과목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또 다른 속성의 과목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죠. 하나는 미시고 하나는 거시입니다.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꼭 뭐 적어 가신다거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미시를 뭐 한 10일 공부하면 거시랑 다르다는 게 느껴질 거고 또 거시를 또 이어서 10일 정도 공부하면 미시랑은 또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테니 여기서 뭘 알아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좀 알아가면 좋잖아요. 미시는 진짜 이게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유 저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조금 이제 중산층이고 좀 하층이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 하면 이건 미시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MBTI가 어쩌고 뭐 혈액형이 어쩌고 이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별적인 주체 간의 관계, 이제 이기적인 행동. 그러니까 무언가의 맥스,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정부는 사실 복합적이겠죠. 누군가의 이윤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의 형평성 밸런스도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개개인 어떤 주체별로 극대화. 기업은 또 비용을 극소화시켜야 되겠죠. 뭐 극소화 이런 것들을 미분의 테크닉을 빌려서 정리하는 과목이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은 우리 어릴 때 했던 수학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무언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단편적인 예로 인수분해를 교과서에서 처음 공부합니다. 인수분해 그때만 해도 이제 의지가 있죠. 내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이건 뭐지?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여러 개 풀다 보면은 쉽게 되는 것도 있고 어렵게 되는 것도 있죠. 때로는 이게 수학을 포기한다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제풀이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 미시도 그래요. 미시도 어떤 이론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니 알겠다. 문제를 풀다 보니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론을 읽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이해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다 연결고리가 이제 있구나. 그런 과목이 바로 미시경제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은 수학도 그렇죠. 올림피아드 문제하고 기말고사 문제가 다르듯이 난이도가 상당히 다양해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근데 우리 시험이 사실은 이제 천장까지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내세요. 어차피 조건은 똑같으니까.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고 줄 세우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난이도의 이 상과 하에서 보통 이제 예비순환이나 1순환 단계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을에 2순환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풀이를 해결하시고 3순환 때는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건드려주는 그런 이제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거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뉴스 뭐 신문 기사 요즘 신문 안 보시지만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그 어떤 뭐 총선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공약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실업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빅 컷도 했었고 지금은 빅 스텝을 하죠. 예, 기준금리를 원래는 0.25만큼 올리는데 이제 잘 안 먹힌다 위험하다 싶으면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한 5년 6년 사이에는 그런 이제 룰이 좀 깨져버린, 엄청나게 지금 0.75를 또 올린대요. 0.1%를 내린다. 자, 지금은 0.75하고 1이면 별로 큰 숫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면 아니죠. 거시는 유기적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준금리.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예요. 왜? 얘는 올리고 얘는 놔두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여기로 도망쳐.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던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또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자금난에 휩싸이겠죠.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돈 갚으라고 할 때 준비를 안 해놨어. 왜냐하면 은행은 이렇게 장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00을 입금하죠? 그럼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90을 다시 빌려줘. 근데 90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90을 빌려줄 때 뭐 007 가방 들고 와서 돈다발 들고 튀면 이건 깡패고, 대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입금되었습니다 하면서 대출이 승인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예금 통장에 90이 들죠? 거기서 또 한 10%를 또 이제 둬요. 그리고 80일이 남죠? 또 빌려줘. 그래서 이게 예금 창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갑작스럽게 돈을 내 돈 주세요라고 할 때 은행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은행으로 다 뛰어가지. 예전에 그 토마토 저축은행인가 한번 이제 부도난 적이 있었죠. 그때 아침에 기사 보셨어요? 막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내 입금 내놔라. 예금자 보호법에서 개인당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은 뛰어가서 돈 찾아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해외로 돈이 이제 도망친다는 거예요. 해외로 돈이 도망치면 국내에 남아있는 그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금이 안 되니까 건물을 팔아요. 건물을 팔면 우리나라 이제 건물값 떨어지겠죠. 막 다 공급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제 팔아도 돈이 생각보다 덜 들어와. 덜 들어오면은 또 은행은 자금난에 휩싸이다가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나 부도 감당 안 됨. 그러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환율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고용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죠.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소비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민간들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고, 또 정부 지출을 쥐라고 해요. 뭐 지금이야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위축되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경기 침체죠. 그럼 정부 조세가 줄어들어요. 그럼 정부가 쓸 돈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변수들의 개수는 대략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 어떤 충격이, 요거 하나 발생한 충격이 이런저런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향을 판단을 내리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중앙은행이 물가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다시 유지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서 받쳐주면 될까?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난이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려워. 대신 엄청 어렵진 않아요.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듯 그런 문제처럼 엄청 어렵진 않고요. 난이도가 이제 반반 정도, 중간에 미시를 0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한 30에서 한 70 정도? 근데 이 30까지 푸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크게 미시와 거시로 나뉘어져 있고요. 해외에서 파생된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건 국제 경제학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제 경제학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미시를 응용시킨 무역론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쪽은 이제
거시를 응용시킨 금융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경을 선택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도 시험 문제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게 돼요. 하지만 미거시가 탄탄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므로 당장 신경 쓰진 않습니다. 재정학은 이제 과거에는 거시의 파생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미시에 좀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재정학 이러다가 요즘에는 공공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면서 또 재경직렬분들은 조금 더 파헤쳐서 조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뭐 법인세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커리큘럼을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비순환 있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1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2순환이 있고 시험 직전에 3순환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넘버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과목마다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마다 같은 과목이라도 목표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을 이해해야지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숙련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 과목인데요. 갑자기 할 수는 없거든. 예비 순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발 단계는 결국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해요.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한번 읽어내야 됩니다. 이해 못한 채로 한번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해된 채로 한번 쭉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비 순환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작되는 1순환 있죠. 이것도 이론인데 이것도 이론이에요. 이론을 한 방에 정리할 만큼 쉬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론이 어설픈 상태에서 문제를 막 푼다고 해서 실력이 막 쭉쭉 올라가고 그런 과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는다는 진부한 표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순환도 이론을 정리하는데 요약서로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수님들의 교과서보다는 저의 요약서가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험적으로는. 교수님의 교과서는 과목을 소개하는 데는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우리가 뭐 A에서 Z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험이라는 목표로 줄여나가기도 하고 늘려나가기도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이제 제 교과서인데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 센스가 있으시다면 이 요약서로 공부하는 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다음에 진행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의외로 또 공대라든지 아니면 또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시작하셔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또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건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뭔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론 준비 끝 이제 문제풀 준비 끝. 2순환부터 새롭게 이제 문제풀이를 배워요. 스텝으로는 문제풀이가 다음 스텝이지만 문제풀이의 기초 강의가 또 2순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론을 문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2순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추워. 예, 추워요. 겨울이에요. 이게 추우면 이쪽 시장에서는 다들 1차의 냄새가 난다라고 긴장하세요. 그래서 1차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1차 허들 넘으시고 최근에 진행한 게 3순환이고요. 다 합니다. 시간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적게 들지만 이론도 정리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들도 다 한번 이제 맞춰보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고 기출도 여기서 풀어요. 저는 기출도 미리 뭐 기출을 푼다고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로 내가 이제 얼마나 잘 푸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쏟아붓는 시간이 바로 이 3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목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과목별로 그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이제 순환해서 내 상태도 이제 상의를 좀 해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도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그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인 순환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경제학 90점대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개인 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은 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커리큘럼 뭐하러 이해해요?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잘 지켜 나가면 되죠. 마라톤이니까 장기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면 끝 없어요. 내가 지금 순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베스트를 해내고
20 까먹고 80이라도 남겨서 다음으로 돌입하겠다라는 그런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전 과목에 걸쳐서 공부를 잘 진행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에 건강 관리 잘하고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제 이 시험에서 합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잘 공부를 이제 잘 믿고 해 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디 뭐 요구르트라도 팔려고 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에 이제 에코마인드 다음 카페. 아니 사실 제 이름이 윤지훈인 거 아시나? 예, 기억 안 나시죠 아직? 예, 윤지훈으로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주간식 카페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인 질문도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과목별로 멘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강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경제학 관련된 쪽에서는 제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이제 괴롭히시면 그만큼 또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예, 많이 질문하시고 앞으로 이제 마음 다잡아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거든요. 일단 뭐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요거 이제 말씀해 주시고 모든 스케줄이 끝난 다음에 또 아직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카페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상담 많이 해주시고 길다면 길고 지나고 보면 다들 짧잖아요. 수험 생활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 같아. 하루가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루가 좀 길어요. 길게 느껴져. 근데 이제 일주일은 좀 짧게 느껴지고 그 반대로 이제 살면 안 돼요. 하루는 벌써 갔구나. 근데 일주일은 아직도 수요일이야. 이렇게 살면은 수험 생활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